1992년 9월 16일, 한 남자가 영국의 중앙은행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결과는요, 단 하루 만에 10억 달러, 영국 파운드는 무너졌고 영란은행은 항복했습니다. 34년이 지난 지금, 바로 그 남자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화에 운명을 쥐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79대 재무장관, 그가 설계하는 달러의 미래가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호기심을 가장 멋진 지식으로. 지식 플렉스. 스콧 케네스 호머 베센트, 1962년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작은 마을 콘웨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일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뒤 월스트리트의 전설 짐 로저스 밑에서 첫 발을 내딛습니다. 자, 그리고 1991년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조지 소로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의 런던 사무소에 합류한 겁니다. 소로스 드러켄밀러 학파 글로벌 매크로 투자의 최정점입니다. 통화와 채권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읽고 단 한 번의 베팅으로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 1992년 9월, 영국은 유럽 환율 메커니즘에 파운드를 고정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센트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버틸 수 없다. 베센트가 소로스에게 건의합니다. 파운드를 공매도 하자. 규모는 100억 달러. 소로스는 고개를 끄덕였고 블랙 웬즈데이가 시작됐습니다. 결과는 전설이 됐습니다. 하루 만에 10억 달러 수익. 영란은행은 260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결국 100기를 들었습니다. 이후 베센트는 자신의 헤지펀드를 설립하고 2013년에는 일본 엔화 공매도로 또다시 큰 수익을 올립니다. 40년간 60개국을 돌아다니며 통화시장의 맥을 짚어온 남자.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이 사람 원래 민주당 기부자였습니다. 오바마에게도 돈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트럼프 진영으로 넘어갑니다. 2024년 11월 22일 트럼프가 직접 지명합니다. 그리고 상원 표결 68대 29. 민주당에서도 16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양당이 인정한 인물이라는 뜻이죠. 미국 최초의 공개 성소수자 재무장관, 소로스의 제자가 트럼프의 경제사령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묻게 됩니다. 이 남자는 대체 뭘 하려는 걸까? 베센트의 핵심 경제 독트린, 이름은 333 플랜입니다. 아베 신조의 세계의 화살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건데요. 첫 번째, GDP 성장률 3%, 규제 완화, 에너지 생산 확대, 민간 투자 유치로 경제를 끌어올리겠다. 두 번째, 재정 적자를 GDP의 3%로 줄이겠다. 현재가 6.5%니까 절반 넘게 깎아야 합니다. 세 번째, 원유 생산을 하루 300만 배럴 늘리겠다. 에너지 자급자족이 목표입니다. 멋진 계획이죠? 그런데 전문가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의 평가를 들어보시면요. 333는 실제로 이 6연기될 것이다. GDP 2%, 적자 6%, 원유 증산 제로. 세 가지 목표의 동시 달성은 구조적으로 모순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베센트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강달러 정책을 지지합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2025년 이후 무역 가중 기준으로 달러 가치는 약 9% 하락했습니다. 입으로는 강달러, 행동으로는 약달러. 관세 정책이 본질적으로 달러 약세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퀸시 연구소의 카르틱 상카라는 이걸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26년 1월에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재무부가 환율 시장에 레이트 체크를 날립니다. 시장 개입 가능성을 암시한 건데요. 닷새 뒤 베센트가 나서서 부인합니다. 환율 시장 개입은 없다. 그러자 달러가 반등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시장을 움직인 거죠. 베센트의 전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푸시풀 독트린입니다. 관세로 밀어내고 규제 완화로 끌어당기는 거죠. 보호무역과 국내 투자 유인을 동시에 가져가는 바벨 전략.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마라라고 합의. 이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구상의 설계자는 스티븐 미란입니다. 현재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이죠. 2024년 11월 41쪽짜리 논문을 발표합니다. 제목이 대담합니다. 글로벌 무역 시스템 구조조정 사용자 가이드. 사용자 가이드라니요. 세계 경제 질서를 뒤집는 매뉴얼을 쓴 겁니다. 미란의 핵심 논지는 이겁니다. 전 세계가 달러를 준비 자산으로 보유하니까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달러가 20에서 25% 과대평가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달러가 기축통화라서 모든 나라가 달러를 사두니까
달러 값이 비정상적으로 비싸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 공장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렇다면 해법은 1985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뉴욕 플라자 호텔. 당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G5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합의합니다. 달러를 내리자. 이것이 플라자 합의입니다. 이후 5년간 달러는 약 40% 절하됐습니다. 미란이 설계한 마라라고 합의는 이 플라자 합의의 현대판입니다. 하지만 규모가 다릅니다. 플라자 합의가 통화 조정에 그쳤다면 마라라고 합의는 브레턴 우즈급 결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세계 금융 질서 자체를 다시 짜겠다는 거죠.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봅시다. 먼저 다자간 방식입니다. 외국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달러를 매각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외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100년 만기 세기채로 전환하도록 유도합니다. 100년 만기 채권이라니 사실상 돈을 영원히 묶어두겠다는 겁니다. 협조하는 나라에는 낮은 관세율을 제공합니다. 인센티브죠. 반대로 거부하면 높은 관세라는 채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방적 방식도 있습니다. 외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 이제 1% 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달러를 쓰는 대가를 치르라는 거죠. 심지어 미국 금 보유량 8,000톤 매각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 8,000톤이면 현재 시세로 약 5천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실현되려면 관세라는 레버리지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세가 먼저 나온 겁니다. 2025년 4월 상호관세 발표, 국가별로 차등 적용했었는데 중국은 무려 145%였습니다. 하지만 베센트 자신도 인정했습니다. 지속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TD 이코노믹스는 실행 불가능한 각본이라 했고 하버드는 잘못된 방향이라 했습니다. 로위 연구소는 매우 비현실적이라 평가했습니다. 사특히 핵심 우려는 이겁니다. 세기채 전환은 사실상 채무 불이행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러면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됩니다. 기축 통화의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자,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베센트에게는 숨겨둔 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베센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립토는 달러의 위협이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패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달러는 이제 인터넷 네이티브 결제 수단을 갖게 됐다. 빠르고 마찰없고 중개인이 없다. 이것이 베센트의 비전입니다. 2025년 7월 지니어스 액트가 서명됩니다. 미국 최초의 연방 스테이블 코인 규제 프레임워크입니다. 핵심 규정은 간단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같은 금액만큼의 미국 국채나 달러를 1대1로 보유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될 때마다 자동으로 미국 국채 수요가 생기는 겁니다. 국채를 사줄 새로운 고객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구조. 숫자로 볼까요? 2025년 말 기준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은 약 2,800억 달러, 그리고 연간 거래량은요? 33조 달러입니다. 전년 대비 72% 증가, 비자의 연간 결제량을 넘어선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99%가 미국 달러 기반입니다. 유로도 아니고 위안화도 아니고 달러가 디지털 세계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테더를 보세요.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테더가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가 1,410억 달러입니다. 이건 세계 17위에 해당하는 규모예요. 테더 한 회사의 2025년 순이익이 1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국채를 사서 이자를 받는 것만으로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거래의 80% 이상이 미국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 은행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서 달러 대용으로 쓰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를 위한 디지털 트로이 목마입니다. 은행 계좌 없이도 달러를 쓸 수 있게 만들어서 전 세계를 조용히 달러화하고 있는 겁니다. 베센트의 추정으로는 2030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3조 달러에 달할 겁니다. 현재의 10배. 스탠다드 차타드는 이 중 8천억에서 1조 달러가 새로운 국채 수요로 이어질 거라 전망합니다. 그런데 베센트가 이렇게까지 새로운 국채 수요를 만들어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38조 7,700억 달러. 이것이 현재 미국의 총 국채 규모입니다. 감이 안 오시죠? 이 부채는 매일 64억 3천만 달러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64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9조 원이 매일 빚으로 쌓이는 겁니다. 이 빚에 대한 이자만 연간 9,700억 달러입니다. 2020년 대비 3배로 뛰었습니다. 미국 국방비보다 많아요. 2036년에는 이 이자 비용이 2조 1,440억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빚을 지는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베센트는 이 문제를 수입이 아닌 지출의 문제라고 정의합니다. 도지, 즉 정부 효율부를 통해 지출을 줄이겠다는 거죠. 흥미롭게도 브리지워터의 레이 달리오도 베센트의 3% 적자 목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초당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는 신호죠. 하지만 미국 의회 예산처의 전망은 냉혹합니다. 2036년 적자는 GDP의 6.7%, 베센트 목표의 2배가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가 달러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1년 72.7%였던 달러의 준비통화 비중은 현재 56.92%까지 내려왔습니다. 브릭스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CBDC, 결제 시스템 브릭스 브릿지를 개발 중이고 케인스의 방코르를 현대화한 청산 단위까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금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16개월 연속 금을 매입하고 있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연간 1000톤 이상의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JP모건은 2026년 중반 금 가격이 온스당 4,000달러에 달할 거라 전망합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건요, 달러를 대체할 만한 현실적인 대안이 아직 없다는 겁니다. 외환 거래의 89%가 여전히 달러로 이루어집니다. 스위프트 결제의 47%도 달러입니다. 이것이 베센트가 계산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달러가 약해지고 있지만 아직은 대체 불가능하다. 그 사이에 새로운 구조를 만들면 된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한국 원달러 환율 1,400원대가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3년 최저인데 원달러 환율은 계엄대 수준입니다. 완전히 디커플링이 일어난 겁니다. 원인이 뭘까요? 원화는 달러 인덱스 구성 통화가 아닙니다. 위안화와 커플링되어 있고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가 달러 공급량을 초과합니다. 한미 금리 역전은 42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센트는 한국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원화 약세는 한국의 강한 경제 펀더멘탈에 부합하지 않는다. 사실상 구두 개입인 거죠. 하지만 이 발언의 배경에는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라고 합의가 현실화되면 한국은 일본, 대만과 함께 동맹국 압박의 직접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시나리오 A, 강달러 유지, 확률은 중에서 높음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AI 붐으로 자본이 미국에 계속 몰립니다. 연준의 독립성도 유지됩니다. 이 경우 달러 비중은 55에서 58%로 안정됩니다. 시나리오 B, 점진적 약달러, 확률은 중간입니다. 말하라고 합의가 부분적으로 실현되고 의도적인 약달러 정책이 진행됩니다. 달러 비중은 50에서 55%로 내려가고 유로와 엔, 금의 비중이 올라갑니다. 시나리오 C, 가속 탈달러화, 확률은 낮지만 가장 파괴적입니다.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브릭스 결제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달러 비중이 45에서 50%로 급락하고 다극 체제가 열립니다. 이 세 시나리오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는 4가지입니다. 연준의 독립성, 국채시장의 지속 가능성, 브릭스 인프라의 실제 가동 여부, 그리고 디지털 통화 경쟁의 승자. 온라인에서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약세파는 5년간 20에서 30% 추가 하락을 예측하고 강세파는 연말 달러 인덱스 100 반등을 기대합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두더지 게임 환율, 정부가 잡으면 다른 데서 튀어나온다고요?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는 격이라는 자조도 나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베센트는 소로스에게서 배운 기술로 달러를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관세로 레버리지를 만들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새 수요를 만들고 말하라고 합의로 질서를 재편하려 합니다. 하지만 38조 달러의 빚, 끝나지 않는 적자, 그리고 금을 사모으는 중국, 이 모든 것이 그의 계획 앞에 놓인 장애물입니다. 1992년 영란은행을 무너뜨린 남자가 이번에는 달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시나리오에 베팅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바꾸는 재미있는 호기심. 구독과 좋아요로 지식 플렉스.